미리 좀 알려주지. 마사지숍에서 생긴 제목이 아주 선정적이에요. 예. 해놓고 되게 민망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디오북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니까요. 마사지사가 성별이 다를 때 저는 보통 여성들한테 받으니까 뭐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데 어떠세요? 친구들을 보면 네. 친구들을 보면 이성이 친구 하는 가시죠.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소가 마사지숍이에요. 바야흐로 모두가 출근한 후에 한가로운 오전 시간에 마사지숍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하고 남자 마사지사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 근데 남자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남자친구는 있냐, 몇 살이냐. 뭐 지금 긴장한 거 지금 야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특정 단어가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나를 상당히 몰입시키고 있어 지금. 어쨌든 남자친구 있냐, 몇 살이냐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긴장이 그래서 이분이 풀렸어요. 이분이 날 편하게 해주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손이 쑥 가슴골 사이로 들어와서 유두까지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도저히 난 이대로 아무데도 못 갈 정도 지금 정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숍을 나오자마자 아까 주신 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남자 마사지사는 황당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마사지 잘 받았다고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주는 사은품까지 받아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에 고소를 했네. 황당하다. 억울하다. 이거 실제 사건인 거잖아요? 실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서초 강남 경찰서에 이런 사건 진짜 많았어요. 맞네. 왜 그쪽에 많죠? 모르겠어요. 그쪽에 마사지숍이 많은가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지금이라면 이게 사실관계로 확정되면 처벌받을 것 같아요. 확정된다면 강제추행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두를 만졌다라는 긴장 안 한 것 같아. 유두를 만졌다라는 대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면 지금 긴장은 아까 야설을 읽은 게 되거든. 지금 긴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가 공소장에 써 있는 거죠. 피고인의 손이 쑥 가슴골 사이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쓱 나가면서 유두까지 건드리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에 있었던 건 두 사람 진술로 얘기가 진행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러 같은 뭐 가슴골로 쑥 손이 들어가는 행동들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건드린 사실이 있다 없다 자체가 쟁점이 될 때가 많아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예요. 그게 인정이 되나요? 인정은 안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신처럼 받들어요. 그런가요? 믿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으니까 이거라도 이제 증거로.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이거는 뭐 인간보다 믿을 만하다. 확실한 거 아니냐?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해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불리하게 적절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나 거짓말 탐지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맞아. 그냥 그 자체를. 보통 제가 얘기하죠. 저는 겉한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조금 더 검사 중에서는 뭐 겉함기 아닌 것처럼 얘기해. 거짓말 탐지기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좀 하자. 라고 하거나 심리 생리 검사를 좀 하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팁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걸 하면 대신 이제 그걸 얘기는 가능한 변호사가 하게끔.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혹시 직거래를 하면 위험하군요. 직거래를 이럴 때 나죠? 맞아요. 중개사를 끼워서. 중개사를 끼워서 하는 게. 피해자를 탓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개념적인 질문인데 네 발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클럽 갔잖아. 네가 감수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도 사건을 다룰 때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접근해요. 지금 안 하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다. 또는 뭐 모텔을 따라갔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네가 어느 정도 감수할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공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간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던 신체적인 강제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네.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그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라는 의사결정의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전의 상황이 애정 상황이 아니라면 제한 사유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를 불태워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요. 그 성범죄를 접하시다 보면 네. 그런 게 패턴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예, 주장하시 뭐 피해자든 피의자든 보일 텐데 그 단골적으로 좀 등장하는 멘트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저쪽이 거부하지 않아서 나는 한 거다. 그 라든지, 표현 예, 여러 가지 등장하죠. 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수사관한테 그런 표현 던지시는 건 절대 하면 거부하지 않았다 이게 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건데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랑했다.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표현까지는 안 가도 서로 호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그렇죠. 표현을 써야지.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에서 와요. 저희는 되게 클리셰라고 생각하고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오는 예쁘게 이유가 잘생겼습니다. 거의 E급에 네, 그렇죠. 예쁘게 잘생겼어요. 결혼할 때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절대 쓰면 안 아무런 되는 반응이 표현?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피의자 지금 입장에서. 그런 행동은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쓰던 그런 일종의 상투적 표현이에요. 네.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좋았다는 표현은 없었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억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니면 내가 손을 잡았을 때 제 손을 더 꽉 잡더라고요. 사실 이런 표현 정도가 나와야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지 잡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았다로 가면 안 되고 제가 키스하는데 거부하지 가야 않았어요. 네. 이런 쓸데없는 표현은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직거래는 위험하다는 한 번 더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네. 완전 침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았다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 말을 못했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확하네요. 그 말이 콱 막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싫어하네요. 어디까지 동의의 표현으로 볼 것이냐. 네, 딱 우리가 눈을 서로 그윽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웃었다라든지 웃었다, 표정이 좋았다, 나를 뭐 촉촉이 젖은 눈으로 봤다. 어디까지 촉촉이 위험합니다. 촉촉이 울고 있었을 수도 있어. 촉촉이 젖은 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네. 촉촉이 젖었다.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동의의 표현으로 우리가 좀 동의의 표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옛날처럼 이렇게 대화 없이 뭔가 접촉 행위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세상이.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윤활유적 역할을 해줘야 돼요. 두 서로 간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키스해도 돼 이런 같은 질문이 아니고 너 참 오늘 되게 보기 좋다. 뭐 해당되는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감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전진되고 있어야 돼. 그 행위 전에. 그러니까 뭐 눈빛만 보고 뭐 눈이 짜자하게 갖고 뭐 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걔는 너 째려봤다는데 그건 네 생각이 뭐야 되는 그건 거죠.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화 내용이 등장해야 돼요. 그렇죠. 표현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가 진술 얘기를 할 때도 일부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은 말 잘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고 해당되는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 사실관계에 기초하면서 일부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진술을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만난다면 그렇게 될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요. 소위 그렇게 추락할 수도 있고 일거에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뱀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면서 자기는 진술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말빨이 딸려. 평소에도 나는 말빨을 하면 난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잘 되겠어요? 수사관이 안 되죠. 더 못하지. 아저씨 했잖아요. 라는 표정으로 잘 쳐다보고 있는데 더 못하고 나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랬나? 말이 덜덜덜 떨리는 거죠. 맞아요. 습관이 안 돼서. 맞아. 그럼 누가 봐도 잘못한 놈 같잖아요. 그럼 이제 진술상으로서 추락하고 디테일에서 밀려서 깨져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중에는 고소도 잘 안 되지만 되더라도 고소되더라도 잘 빠져나가요. 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냥 그러네요. 순수하고 착한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이 사과를 잘해요. 그러니까 미안해. 오히려 진짜 나쁜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알아요.
사과 문자 메시지 전화할 때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속수무책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요. 네. 이 마사지숍의 사례에서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를 못 들었네.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지금 같으면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불기소 처분이 불기소 처분이 났다. 불기소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 처벌하기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 모자르다. 증거 불충분. 네. 하지만 최근에 법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는 처벌될 가능성이 이제는 처벌될 높다.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 성범죄 관련돼서 네. 예, 또 우리 야설 사건 마사지숍에서 생긴 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하다 보니까 성범죄라는 게 증거가 나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말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진술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진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